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타임즈입니다. 2월 1일 김용민TV에서 진행하는 박시영의 눈에서 민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의 전망과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내 주변에는 나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는 워낙 일방적으로 지지세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지만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내 주변에 정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당선됐지? 이런 생각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지지자들 중에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이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막 떠들어대는 걸 듣다 보면 저런 말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데서 하네 하고 진보 지지자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표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으로 표현되는 정치 비관여층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진보 지지자들의 약점이 드러난다는 걸 민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나 조국 정국처럼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진보 지지자들은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극우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보수 지지자들은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진보, 또 하나는 보수라고 가정하면 사실 요즘 보수는 보수도 아니죠. 극우들이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2명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명이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욕을 한다거나 살기 힘든 현실, 팍팍한 현실이 다 우리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열심히 만날 때마다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있던 2명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다 언론 지형도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때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흔들리는 부동층 마음을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김용민TV에서 진행한 박시영의 눈 방송 시간이 2시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약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시영 대표가 제시한 스윙보터, 그러니까 부동층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판세는 이 부동층이 좌우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담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층은 연령대로 보면 50대, 정치 성향으로는 중도층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나 신도시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고요. 한마디로 이익적인 측면에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념보다는 민생 정서가 강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좌파 독재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념 싸움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은 모을 수 있지만 중도층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죠. 그럼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될 만한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많네요.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는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그중 가장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검찰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밀어내고 야권에서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도 대권에 생각이 있다는 시그널로 읽는 게 맞다고 박시영 대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권에 생각이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윤 총장이 대권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번 선거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검찰을 등에 업고 자한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시영 대표는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층의 경향을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 검찰 관련 이슈를 이념 이슈로 빠르게 밀어버리고 민생 행보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고소하면서 검찰에서 속속 사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나경원 의원이나 윤석열 총장 장모 등의 사건을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등을 통해서 고발하고 검찰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자는 것이죠. 똑같은 조건으로 고발했을 때 검찰의 수사가 자한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검찰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층이 검찰이나 자한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굳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박시영 대표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질을 한다는 거 딱 보면 모르나 할 수도 있지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 의원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인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국민지킴 정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로서 잘 활약해주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전국의 소방관들을 빠른 시간 안에 투입함으로써 청와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줬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손 놓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WTO 역사상 최초로 2심에서 뒤집으면서 행정과 외교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한당의 반대를 이겨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증원에도 성공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도도 훨씬 덜하고요. 지금은 워낙 초기라 불안감이 퍼져 있고 자한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정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민지킴이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박시영 대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2, 3월까지 하향 안정화가 진행된다면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예전처럼 종부세 무리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어디에 있는지 예전보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키워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당, 어느 후보한테 표를 줄지 생각합니다. 부동층, 무당층도 이때만큼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검찰 탄압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기소 혐의가 딸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거랑 아들 쪽지 시험 대신 쳐줬다는 거란다. 그렇게 지들 맘대로 수사한 놈들 인사이동 안 시키면 그게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아니냐 소리 좀 해주시고,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 안 시킨다 그러면 메르스 총리 황교안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 준비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준비시켜서 6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세계 최초로 만들지 않았느냐 말도 좀 해주세요. 주변에 흔들리는 부동층 마음을 우리들이 이번에는 꼭 잡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 검찰개혁도 물 건너간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도 암울해진다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